안녕하세요. 최홍남 목사입니다. 조영훈 전도사입니다. 네, 저희가 강림절을 맞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강림절을 맞아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좀 있었고요. 둘째, 강림절을 맞아서 강림절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런 생각 끝에 저희가 고른 영화는요, 바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. 인사이드 아웃은 라일리라는 한 소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. 그 감정들이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. 네, 본격적으로 이 영화를 리뷰하기 전에 먼저 경고창 하나를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리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영화를 감상하시고 이 리뷰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인사이드 아웃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인사이드 아웃! 영화 한 편 안에도 정말 많은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. 인사이드 아웃도 그렇고요. 맞습니다.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든 포인트들 다 짚어갈 수 있느냐?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안하고 우리가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한 2개 정도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. 예. 그런데 그거를 그냥 시작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 영화가 무슨 영화였지? 라고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도록 대략적인 줄거리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예, 우리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니메이션,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은 바로 라일리입니다. 그리고 그 라일리의 내면의 감정에 있는 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줄기가 되는 건데요. 라일리의 내면 안에 감정본부라는 것이 있고요. 그 감정본부 안에 5개의 감정들이 캐릭터화 되어서 이게 실제로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막 건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. 그 감정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일리가 실제로 겪는 일들이 모니터에 나옵니다.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화를 냈대야 그러면 버럭이가 감정을 주도하게 하고 예. 지금은 부러운 감정이 들어 뭐 이랬으면 예. 해당하는 감정이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하진 않아요. 이 중에서도 주도하는 게 있죠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라일리의 그 내면의 감정을 주도하는 캐릭터는 바로 기쁨이라는 캐릭터입니다. 기쁨이가 하는 주된 역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그리고 해피한 즐거운 상황으로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라일리의 성격이 주로 이 기쁨이로 반영이 된 으로 등장을 하죠. 그렇죠. 맑은 아이인 거예요. 라일리는 이 예. 기쁨이 중추가 되는 그래서 뭐래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기뻐지고 밝아지고 이런 성격을 맞습니다. 가지게 된 거죠. 이 기쁨이가 주도하는 성격이라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. 영화다 보니까 갈등이 필요하잖아요. 예.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사. 이사 다녀보셨어요? 몇 번 다녀봤습니다. 이사할 때마다 학교가 바뀌면은 진짜 고민이 깊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라일리도 마찬가지예요. 예. 라일리도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게 되니까 감정의 큰 이슈를 맞이하게 된 거죠.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그 감정 본부의 어떤 사고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그 사고로 말미암아 5개의 감정 중에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 본부에서 밖으로 빨려 나와가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. 예. 멀어진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둘의 목표는 빨리 감정 본부로 돌아가서 라일리의 감정을 기쁨이 같은 경우에 해피하게 해주는 그런 데 목적이 있죠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라일리의 감정 본부의 주된 컨트롤은 이 분노 그리고 까칠함, 소심이 이 친구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렇죠. 그게 사춘기 때 특성 아니겠어요? 맞습니다. 네, 사춘기 때 특성이죠. 기쁨 슬프지도 않아. 그냥 무표정하게만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요.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온몸으로 라일리는 또 이제 그것을 겪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때 라일리의 상태를 이 기쁨이는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. 그 전에 이제 기쁨이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주된 중추로 기쁨이가 행복하게 해줬던 그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회상시켜주면서 라일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기쁨이와 슬픔이는 감정 본부로 돌아가기 위한 그 여정으로 떠나는 줄거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기쁨이는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신이 다시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전 밝은 아이로 맞습니다. 원래 나일리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게 기쁨이의 목적인 거죠. 예. 네.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. 예. 그 과정에 여러 사건을 겪지만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줄거리였습니다.
그러면 줄거리까지 우리가 훑어봤으니까 아마 예. 보신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영화 전체 줄거리를 벗어나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. 예. 네. 이번 시간에 주목해 볼 것은 어떤 걸까요?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거 띄워질 텐데요. 감정 계기판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. 예. 네. 기억나시나요? 예, 감정 계기판이라고 하면은 라일리의 내면 감정 본부 가장 중앙에 있는 그것 아닌가요? 네네네. 감정 본부가 가장 중앙에 있고 예. 이제 이 계기판의 판을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이제 라일리의 감정을 주도한다라고 보면 되죠. 예. 기쁨이가 할 때는 기뻐지고 슬픔이가 할 때는 슬퍼지고 음. 뭐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. 예. 네. 왜 어떤 감정에 빠져드는 것에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힌다, 지배당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제 그거를 반영한 것 같은 설정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 계기판의 특징으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그 계기판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. 영화에 보면은 라일리의 감정 본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. 엄마나 아빠의 감정 본부도 나오거든요. 예. 근데 이 각각의 감정 본부에 있는 감정 계기판, 그 콘솔이 다르게 생겼어요. 본부의 분위기가 일단 다릅니다. 엄마는 뭔가 조금 이렇게 영화관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, 커튼들이 많이 있고요. 아빠 같은 경우에는 기계들이 좀 더 많이 산재해 있고, 회사 같은 느낌이 좀 강해. 그런 분위기고, 감정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결정적으로 달라요. 예. 보여드리면,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라일리의 것은 일단 작습니다. 한 사람 있으면 딱. 근데 나머지 감정 컨트롤러가 뭔가 싶겠지만 이게 데스크로 보이는 그게 다 데스크로 보이는 앉아 있잖아요. 예. 그게 다 감정 컨트롤이에요. 사이즈가 큰 거죠. 예.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에는 한 사람 예. 하나의 감정만 쓸 수가 있고요. 예. 나머지 엄마 아빠의 감정 컨트롤에는 다른 감정들이 이미 다 앉아 있어서 나름 조작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 차이가 어떻게 어린 아이일 때는 작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커지는 그런 차이일까요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들의 감정이 어린 아이일 때는 기쁠 땐 그냥 기쁘고 슬플 땐 그냥 슬프고 왜 좀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감정이 단순하지가 않다. 기쁜 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예. 뭐 슬픔이 섞여가지고 뭐 인터넷에 보니까 깊은 느낌 뭐 이렇게 예. 말을 하더라고요. 예. 그런 것도 있고 뭐 분노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분노가 없죠. 예. 사실은 뭐 염려나 불안이나 이것을 감추기 위한 분노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처럼 막 감정들이 뒤섞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게 이 감정 컨트롤, 이 콘솔의 크기, 모양인 것 같아요. 예,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이 영화에서는 대표되는 감정들로 뭐 슬픔이, 기쁨이, 까칠이, 소심이, 분노가 아니라 이름이 뭐죠? 버럭이 이렇게 했지만 그 영화 감독과 인터뷰란 걸 보니까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들 안에 그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. 접목을 해본다면 이런 감정만이 아니고 예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. 과연 내 안에 있는 감정 컨트롤러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? 예. 몇 자리나 있을까? 라일리 같은 경우는 한 자리였잖아요. 예. 좀 다 어른이니까 예. 내 안에는 몇 자리나 있을까?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리의 센터에 앉아있다 라고 하면은 까칠이나 슬픔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컨트롤러의 자리를 생각해보면 항상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는 슬픔이, 까칠이, 소심이 이 정도는 자리에 있을 것 같고요. 분노랑 기쁨이는 제 중추의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. 얘네들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앉는다. 정리해보면 예. 자리가 4개가 있고 예. 하나의 자리를 놓고 이제 기쁨이랑 분노가 돌아가면서 앉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보니까 약간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의 내면은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케이.